뭐만 다르냐? 신기계지, 그쵸? 신자산. 이 구가 아니라 신자산인 거지. 뭐 신기계 장치 같은 신자산을 처분했을 때 똑같은 것이죠. 이제 투자 종료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처분가 빼기 이제 처분 이익은 빼기가 되는 것이죠. 법인세율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요 차이가 이제 처분 손익이잖아요. 요거거나 아니면은 처분가 더하기 처분 손실. 얘는 비용이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얘는 이익 처리가 되니까 세금을 늘려주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이죠. 이미 한 얘기죠. 물론 이 모든 걸 다 실제로 집어넣고 해봐야 느낌이 올 겁니다. 숫자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숫자 집어넣어야 느낌이 올 거니까 캐시플로우를 한번 다 짜봐라. 법인세 없을 때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법인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캐시플로우를 다시 한번 짜봐라. D부터는 다 이제 풀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어렵겠죠? 현금은 추정입니다. 3위는 그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참고로 뭐 비품 이렇게 하죠. 비품이라고 하는 유형 자산입니다. 하여튼 처분하고 그러니까 구 컴퓨터 팔고 이제 최신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딱 저의 상황이었죠. 제가 이제 2달 전에 샀는데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를 샀는데 아직 세팅도 못했습니다. 이제 세팅하려고 했더니 뭐 회계 감사고 뭐 아주 바빠 죽어가지고 아직 세팅도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뭐 뚜껑을 열어봤는데 딱 한 번 해봤고 확인해야 되는데 계속 못하고 있네. 어쨌든 구 컴퓨터를 팔고 신 컴퓨터를 구입한다. 그 다음에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내용료수 4년이고요. 잔존 가치는 뭐 취득가의 10% 예상되고 구 컴퓨터 장부 금액은 상각이 완료돼서 0이다. 신 컴퓨터는 4년 동안 사용하고 장부가로 처분이 가능하다. 뭔가 내용이 엄청 많네. 새로운 컴퓨터 사게 되면 사무 혁신으로 인해서 매년 80만 원의 인건비 절약, 비용 절약이기 때문에 뭐 이익의 플러스 영향인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법인세 없는 경우 고려하지 않았을 때 현재 1년 뒤, 2년 뒤, 3년 뒤, 뭐 4년 뒤입니다. 다 풀고 나서는 또 지우고 나서 이제 법인세 있을 때를 하겠죠. 시험은 이제 법인세 있을 때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것인데 없을 때를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황적으로 지금 현재죠. 여기가 현재 구 컴퓨터를 파는 것이지. 처분.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제 신 컴퓨터를 이제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되겠죠. 얼마에 팔았냐? 10만 원에 팔았다. 그럼 10만 원에 팔았으면 10만 원이지 뭐. 10만 원. 아직까지는 괜찮죠. 야, 법인세 효과 고려했잖아. 지금 뭐요? 법인세 없는 걸 가정해서 해봐라 했으니까 그냥 1000만 원이지 뭐 10만 원. 뭐 처분 손익에 따른 법인세 효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법인세 없다는 전제. 그러니까 법인세 없는데 무슨 법인세 효과가 어디 있어? 당연히 없는 것이죠. 법인세 효과. 그 다음에 신컴퓨터는 200만 원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만큼의 돈이 나갔어. 일단 됐죠? 일단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를 이렇게 고려 안 하면 이렇게나 편리하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매년 80만 원 비용 절감이니까 현금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아니 비용이 절감되면 현금이 플러스 영향인 것이잖아요. 80만 원 이 짓이 매년 만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4년 내내. 왜냐면 매년 80만 원씩 비용 절감이니까. 됐잖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 컴퓨터를 이제 파는 것이죠. 신 컴퓨터를 이제 처분하는 것인데 있습니까? 잘 보세요. 새로운 컴퓨터는 4년 사용 후 장부가로 처분이 가능한데 잔존 가치가 지금 10%이기 때문에 얼마? 2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20만 원이죠. 그럼 장부가로 처분하는 거니까 있네. 20만 원 판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되는 것이지. 맞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 200만 원 나갔고 10만 원 유입됐고 일단 거기부터 확인해 볼까요? 200만 원 나갔고 10만 원 유입됐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매년 80만 원씩 현금 유입 매년 만에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캐시플로우를 그렇게 다 약속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20만 원 유예비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제 한 겁니다. 법인세가 근데 있을 때가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이고 없을 때는 이렇게 쉽습니다. 아니 처분했으니까 처분한 대로 나가고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대로 돈 들어갔고 80만 원 비용 절감이니까 캐시 플러스 영향이고 잔존 가치가 200만 원 곱하기 10%니까 20만 원. 잔존 가치대로 판다며. 장부가대로 파는 것이 잔존 가치대로 파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4년 뒤에는 잔존 가치가 장부가가 되는 거니까 20만 원으로 지금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만 원까지 된 것입니다. 됐죠? 이번에는 법인세 있을 때 걔보다 훨씬 더 어렵겠죠.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3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거의 다 숫자가 다 바뀔 거야. 뭐 이렇게 신기계 구입 빼고는요 다 바뀌어. 다 바뀐다 봐야죠. 두 번째입니다. 법인세 있을 때를 고려해서 해보자. 네, 그때 이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먼저 처분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사실상 이제 신 컴퓨터 사는 거는 200만 원 팩트니까 오케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구입할 때는 법인세 효과가 어디 있어? 처분할 때 법인세 효과 있는 것이지. 처분 손익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왜 어렵겠습니까? 감가상각에서 절세 효과 고려해야지 중간중간에. 그래서 뭐 신경 쓸 게 많다. 구우 컴퓨터 처분부터가 쉽지가 않다. 그럼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리가 박신 관계로 여기다가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한다 했었죠? 처분가에다가 처분 손익을 고려한다. 처분 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다. 구우 컴퓨터죠. 구우 컴퓨터 10만 원에 팔았다. 그래 10만 원에 팔았어. 거기다가 이제 처분 손익에 따른 법인세 효과 고려해야지. 봤더니 구우 컴퓨터에 순자산 장부가는 상각이 완료돼서 빵이다. 그럼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래. 장부가가 빵인데 처분가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처분 이익이 10만 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뺀다.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이율은 40%입니다. 이거는 이제 처분가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의 우연의 일치로 같은 거예요. 이거는 처분 이익이 있죠.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처분 이익 10만 원이요? 처분가 10만 원, 장부가 빵.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얼마야? 6만 원이 플러스 되는 것이지. 이제 플러스 6만 원인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신컴퓨터 처분을 또 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영업활동 캐시플로가 4년간에 걸쳐 똑같이 인식이 될 텐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거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리에다가 자리가 빡셔가지고 여기다 해야 되겠네. 비용 절감입니다. 다만 이건 세 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기 0.6 하고 끝내면은 안 된다. 내가 단기 중에는 뭐도 한다 했었습니까? 감가상각 절세효과. 야 그럼 감가상각 어떻게 계산해? 여기 안 나왔는데 계산해야지. 여기 아무 말이 없지만은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정해법으로 한다라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실무사 어차피 다 정해법이니까. 아무튼 그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보자. 여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200만 원이 취득하고요. 잔존 가치가 20만 원입니다. 내용 연수가 4년입니다. 그럼 잔존 가치에서 이제 고려하면은 180만 원 나누기 4하면은 45만 원입니까? 45만 원의 감가상각비. 오케이. 45만 원의 감가상각비야. 그럼에 따른 절세 효과 고려해야지. 45만 원 곱하기 절세 효과를 고려한다. 어떻게? 0.4. 이렇게. 일단 계산해 볼까요? 80만 원 곱하기 0.6. 80만 원 곱하기 0.6에다가 45만 원 곱하기 0.4를 드립니다. 그럼 66만 원이네. 여기다 66만 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66만 원. 물론 플러스지 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방법 1번인데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죠. 야 80만 원에다가 자 비용 절감이니까 이게 플러스 영향이고 감가상각 여기다 집어넣어. 감가상각 45만 원.
그런 다음에 0.6하고 감가세를 다시 더해. 말했잖아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된다고. 개념적으로 방법 1번이 맞지만 이걸 변형시킨 게 이건데 똑같다고 제가 3번인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요 부분을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0.6에서 빼고 더하시면 똑같은 결과 나오잖아. 45만원 곱하기 0.4. 싫으시면 1번 하시든가. 이건 2번은 그냥 뭐 CFG 참고. 그래서 그래도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한번 계산기 두들겨 보겠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걸 하시면 돼. 뭐 둘 다 맞는데 뭐 그리고 둘 다 만약에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라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66만 원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 갔어? 마지막에 처분. 요거는 이제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한 것이죠. 아까 자리가 없어서 못 썼는데 영업활동 이제 캐시플로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기계 이제 신컴퓨터 이제 처분도 있잖아. 이건 또 색깔을 바꿔야 되겠다. 너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무슨 색을 쓸까요? 노란색이 아니야, 잘 안 보일 것 같아. 녹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녹색 한번 써봅시다. 신컴퓨터 처분 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아까 구컴퓨터 처분했듯이 신컴퓨터 처분 못 할 건 없죠. 천천히 잘 바라보면 됩니다. 일단 처분가부터 얼마에 팔았냐 봤더니 최신 컴퓨터는 4년 사용 후에 장부가로 처분이 가능하다. 장부가 20만 원이죠. 그럼 20만 원이 처분가입니다. 여기다가 처분손이 고려하면 되는데 처분손이 있습니까? 장부가 20만 원, 처분가 20만 원. 처분손이 없잖아. 그럼 이 자체가 끝난 거네, 그렇죠? 20만 원. 처분손익이 없는데 뭘 법인세 효과를 뭘 고려합니까? 할 게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은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장부가로 처분한대. 그럼 처분가 20만 원, 장부가 20만 원 똑같으니까 처분손익이 없잖아. 그러니까 20만 원 더하기 빼기 해서 뭐 법인세 효과 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되는 것이지. 이게 끝난 거예요. 맞는지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하나씩 플러스 6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제 플러스 6만 원이죠. 이걸 합친 것이죠. 제가 이제 합쳐서 플러스 6만 원 일단 됐고, 그 여기 확인됐고 단기 중에는 플러스 66만 원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맞는지 보러 갑시다. 쭉 해가지고 합치면 이제 플러스 65만 원이잖아. 똑같이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처분할 때는 플러스 20만 원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자산 처분하고 신자산 구입하고 영업활동 캐시플로우 있고 신자산 처분하고 해서 법인세 효과 고려하는 것 때문에 이제 법인세 있을 때 이렇게나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이라이트 했던 거예요. 이 문제 푸는 게 가장 중요했던 예제입니다.